임대차의 비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공통점은 특별법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법보다 이러한 법이 우선 적용되죠.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죠. 요령을 익히면 암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대항 요건입니다.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자 B에게 이러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항 요건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인주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이죠. 그러나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인사입니다. 상인사, 즉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되죠. 대항 요건은 주인주, 상인사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이러한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대항 요건과 최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점입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죠.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0시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3월 5일 15시에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는 3월 6일 0시부터 대항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 후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최단기간 보장입니다. 주택은 2년, 상가 건물은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했어요. 그 경우에는 최단기간 보장에 따라서 2년으로 되는 것이죠. 만일 상가 건물이라면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만일에 임차인이 주장한다면 그대로 6개월이 되는 것이에요.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6개월을 주장하면 그대로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갱신 요구권입니다.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상가 건물은 기간 만료 한 달 전입니다. 주택에서는 갱신 요구권은 1회만 가능하죠. 그리고 상가 건물에서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외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택 부분은 짝수가 많아요. 상가 건물 쪽은 홀수죠.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 갱신 요구권 해수 제한이 1회라는 거, 그리고 상가 건물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이 특이합니다. 이익이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권이 발생하죠.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되면 주택의 경우에는 전속기간이 2년이 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전속기간이 1년으로 되죠. 관련하여 전세권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봤죠.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되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합니다. 이 문구 그대로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을 임대인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경과로 해지가 됩니다. 숫자 3을 기억해 두세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정리하면 대항 요건은 주인주, 상인사, 이쪽은 짝수, 이쪽은 홀수, 다만 특이하게 1회, 10년 이러한 숫자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환산보증금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우리는 서울 9억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일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서울에서 9억이 초과하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암기하셔야 되죠. 암기 방법은 곤대표 갱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갱신 요구권은 약정 기간이 있을 때에만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만일 갱신 요구권에서 약정 기간이 없다면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이러한 예외적인 게 아니라 원칙으로 되돌아가죠. 환산보증금으로 해결합니다. 이해 문제가 아니라 암기 문제예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대항력, 표준계약서 작성,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은 약정 기간이 있는 갱신요구권입니다. 그리고 상가이므로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이러한 조항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문제네요.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병은 주택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매수했죠. 따라서 매수인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2번 차임의 연체가 있었어요. 연체된 만큼 지연된 부분에서는 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손해금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문제입니다. 끝나는 때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때죠. 주택이 반환되는 때입니다. 3번, 4번은 보증금 문제예요. 계약 당시 보증금 2억을 설정했었죠. 연체 차임이 있다면 이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보증금이라는 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설정하는 금액이죠. 따라서 공제가 됩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틀린 것은 3번. 이러한 차입 채권을 양수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나 또는 압류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당초의 보증금 약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번 세입자는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죠. 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는 내야 되죠. 그리고 연체 차임도 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대항력 취득 시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암기한 것은 다음날 0시죠. 1월 5일 당일에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그러면은 1월 6일 0시 맞습니다. 다음날 0시니까 맞죠. 2번 경매가 개시되었어요. 이 경우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안 하도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확정일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죠. 3번 소유자 을이 주택을 제3자 병에게 팔았어요. 따라서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하죠. 따라서 을은 면합니다. 맞는 거죠. 4번 주택에서 이익이 차임액 연체했어요. 그러면은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죠.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이므로 짝수 2년 맞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입니다. 서울이고 환산보증금이 10억 더하기 임료 100만원에 100을 곱하죠. 그러면은 11억이 됩니다.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죠.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는 권대표 갱3으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죠. 존속기간 없어요. 갱신요구권 있죠. 그러나 이 갱신요구권은 존속기간이 있어야 되죠. 약정기간 있는 갱신요구권만 전국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 탈락이죠. 옳은 것은 기억뿐입니다. 정답은 1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기억, 대항력 문제입니다. 다가구형 단독주택이죠. 이 경우 대항력 요건은 주택이니까 주인주, 즉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면 되죠. 전입신고를 할 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 다세대의 경우에는 동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다가구형 단독주택이었고 이미 대항력을 취득하였었죠. 다만 대장만 변경이 됐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상실하지 않죠. 그러므로 기억은 맞습니다. 임차주택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지만 경매되었습니다. 그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대지만이 경매된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죠. 디귿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요. 이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만 없어졌을 뿐이지 채권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정답은 3번.